전면부 디자인은 토르 망치 형태의 DRL, 그리고 아주 밝은 야간 시야를 확보해주는 LED 타입의 헤드램프, 그리고 가운데에 이 세로 형태로 그릴이 자리 잡고 있는데 조금 클래식하면서도 약간 고집스러운 느낌도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직렬 4기통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48V 하이브리드고요. 배기량은 1969cc, 엔진 최고 출력은 250마력, 모터 킬로와트는 10입니다. 토크는 엔진이 35.7이고 모터가 4.1이고요. 8단 자동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죠. 확실히 외관은 밝은 색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60은 화이트가 제일 이쁜 것 같더라고요. 휠 타이어는 19인치 사양이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40, 19입니다. 실내는 볼보의 다른 라인업과 거의 유사하고요. 아마 실내만 언뜻 보면 이게 S60인지 90인지 잠깐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카펫 재질 같은 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시트는 다시 한번 칭찬해주고 싶은데 헤드레스트는 체형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레포스의 기어 노브 요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지원을 해주고 있죠. 독특한 형태의 시동 스위치는 다시 한번 볼보의 개성을 불어넣는데 유효했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헤드룸 공간도 적절하게 확보를 하고 있고, 베이지 톤, 확실히 이 밝은 톤으로 마무리를 해주니까 차가 실체보다 조금 더 넓어 보이고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죠. 실내는 운전자 중심으로 살짝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공학적이라고 표현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의외로 복잡한 메뉴가 살짝 틀어져 있고 적절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바닥 공간은 약간 파여 있어 가지고 조금 발의 여유를 더 얻으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턱이 약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성인 남성이 가운데에 앉으면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 자체는 등받이도 적절하고요. 헤드레스트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공간적인 부분에서의 아쉬움은 거의 없고요. 소재에서도 확실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들 잘 담아내고 있네요. 그리고 이 세그먼트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데 B필러에도 이렇게 에어벤트 잘 갖춰주고 있죠. 보통 독일 3사에서는 가운데에만 에어벤트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배려를 해줬습니다. 볼보 S60 B5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4기통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고, 거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추가됐죠. 엔진 출력은 250마력이고 모터는 킬로와트 기준으로 10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 토크는 35를 조금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모터가 약 4 정도. 그러니까 마력으로 보면 뭐 한 6에서 7마력 정도 상승이 돼서 드라마틱한 출력 상승이나 연비의 향상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럼 도대체 B5는 뭐냐? B가 저는 비배러, 비굿 뭐 이런 뜻인 줄 알았더니 브레이크의 B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회생제동을 사용을 해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B라고 하는 알파벳을 사용하더라고요. 앞에 과속방지 타워 같은 거 넘어보면은 비교적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볼보가 생각보다 하체 셋업이 굉장히 좋은 브랜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고속에서도 그렇고 저속에서도, 그리고 이 날카로운 코너링 같은 거를 돌아 나가봐도 S60 같은 경우는 밸런스가 상당한 편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굉장히 인정하고 또 칭찬해주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승차감 자체는 약간 단단하면서 튀는 쪽은 아니고요. 좀 꽉 잡아주고 무게감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노면이 많이 안 좋은 곳에서는 잔진동 같은 것들도 간헐적으로 조금 올라오기도 했고요. 연비는 공연비가 11.6으로 알고 있고요. 도심에서는 10.1, 고속도로에서는 14km대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이 국도 구간에서 제가 단박 시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행을 했을 때의 평균 연비는 약 14.8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줬고요. 짧은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최대 연비는 저는 16.3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비는 글쎄요, 뭐 이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해도 일단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드라마틱한 연비 상승을 많이 기대를 하시는데요. 이 친구는 연비나 어떤 그 파워를 보존해주는 그런 차량이 아니고 친환경적인 차량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가솔린 모델하고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화면에는 조금 작게 잡힐 것 같긴 한데요. 이 RPM 게이지 안쪽에 보면 배터리 모양이 있는데, 브레이크를 딱 밟게 되면 배터리가 충전이 되면서 이 회생제동을 이용한다라는 표시가 확인이 되는데요. 실제로 브레이크 자체도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일반 가솔린 모델 S60, 뭐 T5 모델 같은 거 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약간의 차이점 같은 거는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에서 회생제동 같은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브레이크 효율 측면에서도 조금 도움이 되고요. 또 전체적으로 차량에 조금 부하가 덜 가는, 예, 그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볼보 하면 또 사운드 시스템, BMW의 사운드 시스템이 어마어마한데요. 잠깐 한번 들어보면은요. 예, 지금 들어봤는데요. 고음, 중음, 저음 모두 다 탄탄하고 해상력이 아주 높고요. 특히나 저는 다른 일반 차량들을 시승을 했을 때 똑같은 음악으로 지금 제가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운드 시스템의 어떤 밸런스나 힘, 그리고 음원을 살려내는 그 능력만큼은 볼보 인정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데요. 엔진은 아무래도 4기통 터보 엔진이라서 아이들링 시에는 조금 좀 카랑카랑한 느낌, 약간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고속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고RPM대에서 쫙 쥐어 짜내는, 그러면서도 토크도 같이 가져가고 있는 이런 느낌들은 아주 세팅이 마음에 듭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에코, 컴포트, 다이나믹,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죠. 에코 모드하고 다이나믹 모드는 제법 편차가 있는 편이고요. 컴포트 모드로 그냥 다니면서 뭐 킥다운 같은 거 하시더라도 웬만한 조건에서는 바로바로 차가 반응을 해주니까 그렇게 뭐 답답하거나 불편한 느낌은 받으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시속 100km는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약 175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이 정도라고 하면 2리터 급에서는 뭐 비교적 낮은 rpm에서 구현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엔진의 출력이 조금 받쳐주다 보니까 기어비의 레인지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특히나 6, 7, 8단이 약간 헐거운 느낌이 드는데요. 그만큼 엔진 출력이 좀 받쳐준다는 얘기겠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해서 지금 운행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앞차와의 거리 조절, 가감속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세련됐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조향 보조까지 연동이 돼서 중간중간에 조금 휴식을 취하실 수가 있는데 너무 짧아요. 예.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은 뭐 5분 이상 간다, 10분 이상 간다, 뭐 15분도 갔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가끔 듣는데 제가 시승하는 동안에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같은 걸 해봐도 확실하게 브레이크 쪽은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쉽게 피로감을 느끼지도 않고요. 안정감 있는 브레이크 좋습니다. 소음하고 진동도 꽤나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요. 측면의 유리는 저는 조용해서 이중접합 차음 유리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일반 유리인데 조금 도톰합니다. 근데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갈 때 보면 이 패킹 같은 것들이 굉장히 치밀해요. 그래서 A필러 쪽에서의 풍절음 같은 거, 측면에서의 바람소리나 공유음 같은 거 아주 잘 제어를 해주고 있고, 노면 소음 자체는 비교적 잘 대응을 해주고 있는데 타이어 마찰음은 아무래도 이 타이어 선택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긴 한데요. 약간 좀 들려오는 편입니다. 시트는 그냥 앉아도 너무 편하고요. 안마 기능이 있거든요. 마사지 기능 한번 사용을 해보면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등급에서 이 정도의 시트를 갖춘 차량은 볼보가 유일할 겁니다. 독일 3사의 차량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보통 BMW 3 시리즈 또는 벤츠의 C클래스랑 이제 크기 때문에, 세그먼트 때문에 그렇게 비교가 되는데 가격대는 그거보다 많이 좀 저렴하죠, 볼보가. 근데 그런 차에서는 거의 뭐 경험하기 힘든 대표적인 옵션이 저는 이 사운드 시스템하고 시트, 안마 마사지가 되는 이 마사지 시트는 그냥 장난쳐주는 마사지가 아니고 정말 피로회복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거기에다 국내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민감하시는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보니까 스티어링의 열선까지도 지금 선택이 됩니다. 3단으로 조절이 되네요. 그러니까 통풍,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모두 다 3단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전방 시야 같은 것들도 충분하게 잘 확보되어 있고요. 편안합니다. A필러가 그렇게 앞쪽을 많이 가리는 것도 아니죠. 언뜻 보면 센터 스피커가 마치 포르쉐의 그 크로노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저런 것도 저는 뭐 실제 기능적으로도 잘 해주고 있지만은
실내 인테리어 포인트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화면이 세로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볼보가 이런 그 장르에서는 좀 개척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세로형으로 화면을 구성하다 보니까 물리키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되게 복잡하거든요. 메뉴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또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이 또 간사한지라 금방 또 적응이 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내비게이션 자체는 물론 이제 클러스터에 연동도 되고 다 좋은데 인터페이스가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이렇게 썩 익숙하거나 편안한 편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단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왕 단점 말씀을 드리는 김에 하나 더 생각난 게 계약하고 너무 오래 기다려요. 예, 그래서 아마 이탈하는 고객들이 조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된다고 지금 볼보에 대한 이미지나 인기 또 인지도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조금 이 볼보 코리아 측에서 물량을 좀 확보를 잘 하셔가지고 계약자분들이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너무 많이 차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보완이 됐으면 합니다. 브레이크는 확실하게 일반 모델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킥다운 같은 거 했을 때에 뭔가 좀 달라졌다 이런 느낌은 저는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뭐 10마력 안쪽으로 차이가 좀 있다고 하는데 저는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연비도 그 차이가 미미하다 보니까 실제 주행을 해보면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벌어지는 건 아니었고요. 서스펜션은 앞쪽에 WC1, 뒤쪽에 멀티링크가 조금 변형이 된 볼보만의 독특한 형태의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는데, 저는 앞쪽에 맥퍼슨 스트롭보다는 WC1이 저한테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제 성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핸들링이 날카롭다라고 제가 느끼면 그거는 맥퍼슨 스트롭보다는 WC1일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선호하는 서스펜션 셋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거 할 때 엔진의 반응은 정말 괜찮거든요. 이게 쫙쫙 올라가는 그 쥐어짜는 고RPM 너무 괜찮았는데, 배기음이 상대적으로 엔진음에 비해서는 조금 밋밋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쪽에 저랑 같은 차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듀얼 타입으로 배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딱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서 뭔가 좀 가을차 느낌이 날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 세단다운 느낌, 조금 얌전한 것 같아요. 외관에서의 차이점이 크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친환경 모델로 다시 한번 시장에 재도전하는 볼보의 노력들,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